이래서 다들 한국 하는군요. 한국 개무시하던 한 중국인 한국으로 출장을 왔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웨이예요. 저는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죠. 상하이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로 출장 다니면서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한국 시장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됐어요. 처음엔 솔직히 좀 의아했죠. 한국이요? 솔직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무슨 대단한 기회가 있을까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K-드라마나 K-팝이 뜬다고 떠들지만 저는 그저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한류? 그거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현상일 뿐이고 한국 경제가 얼마나 대단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한테는 그저 어느 정도 발전한 작은 나라로 보였어요. 경제 성장률이니 기술 혁신이니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 이 일을 맡고 나서 한국에 대해 조사를 좀 했죠. GDP, 인구, 주요 산업들을 쭉 훑어봤어요. 딱 봐도 작은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화웨이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한국 출장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가서 기본적인 조사만 하고 빠르게 일정을 끝내고 돌아오자고 생각했죠. 회사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세요 라고 할 때도 속으로는 무슨 기회가 있을까? 하며 웃음이 나왔어요. 주변 동료들은 한류 때문인지 한국이 요즘 뜨는 나라라면서 부럽다는 말도 했지만 저는 별로 공감되지 않더라고요. 일하러 가는 건데 연예인 보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진 않았어요. 한국이 그저 몇몇 산업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일종의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한국 경제는 제 눈에는 그저 작고 가벼워 보였죠. 한국에 간다고 나한테 큰 배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무리 봐도 우리와 비교할 나라가 아니야 라는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조금씩 호기심이 피어나더라고요. 그래, 한번 가보긴 해야지. 가서 직접 보면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니 별거 있겠어? 그냥 빨리 끝내고 돌아오자는 마음이 더 컸어요. 사실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가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확신? 솔직히 좀 우쭐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느낀 첫 인상은 뭐라 해요? 생각보다 깔끔하네. 였어요. 공항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정돈된 느낌이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이건 예상 밖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입국 심사도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분명 한국을 과소평가했는데 공항에서부터 반전을 느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할 때 제 눈에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길거리의 광고판까지 모든 것이 굉장히 현대적이었어요. 여기 진짜 이렇게 발전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QR코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에 들어와서 짐을 풀고 나니 한국을 조금 무시했던 제 자신이 살짝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말이죠. 한국이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일해온 시장에 비하면 이런 생각이 남아있긴 했죠. 그래도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비즈니스 환경을 조사해야 하니까 내일은 더 깊이 파봐야겠어 하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제게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제가 한국에서 겪게 될 충격들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한국에서의 첫날이 지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과대평가된 나라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지만 첫날 경험한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좀 더 한국을 제대로 살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나섰죠. 서울 시내에 나갔을 때 처음 놀란 건 사람들의 패션이었어요. 정말로 다들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 사람들 옷을 왜 이렇게 잘 입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어디선가 정보를 보고 QR코드를 찍으면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죠. 진짜로 이 사람들이 현금을 쓰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한국은 정말 디지털화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카페에서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죠. 제가 커피를 주문하려고 했더니 로봇이 주문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지? 순간 당황했어요. 그 로봇이 친절하게 저에게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말하는데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주문했더니 몇 분 후 로봇이 서빙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미래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한국이 IT 강국이라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디를 가나 스마트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심지어 작은 카페에서도 스마트 결제 시스템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죠.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어디를 가나 인터넷이 정말 빠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공공 와이파이라면 당연히 느리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심지어 그냥 카페나 공원 같은 곳에서도 인터넷 속도가 안정적이고 빠르게 잘 되니까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모든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 등등.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흐름이 인상적이었죠.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도 얼굴 인식 기술로 자동 체크인을 했는데 정말 몇 초 만에 끝났어요. 이런 편리함을 보면서 제가 알던 한국은 아니구나 싶었죠. 사실 그동안 한국을 그저 작고 그저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술력과 생활 속의 효율성을 직접 경험하니까 한국이 정말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이 이렇게까지 앞서 있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는 한국인 동료와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저도 한국에서의 첫 일정을 마치고 나니 이제 조금은 한국의 실체를 알게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며 한국의 경제와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동료가 한국의 핀테크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 결제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금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길거리에 나가면 카드 결제도 거의 하지 않고 QR코드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저도 QR코드로 결제를 몇 번 해봤는데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료와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택시 안에서도 공공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여기서도 와이파이 쓰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정말로 어디서나 인터넷이 잘 되는 나라구나 싶었죠. 심지어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저에게는 정말 편리하게 다가왔어요. 이 나라는 인터넷 하나만으로도 살기 편한 곳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첫 번째 본격적인 일정을 마치고 나니 저도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생각보다 매우 발전된 나라라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다시 호텔 방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이 나라는 정말 내 예상 밖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엔 무시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더 흥미가 생기고 이곳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지더라고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걸 경험할지 기대가 됐죠. 한국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 바로 유럽 출장을 위해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의 일정이 예상보다 너무 잘 풀린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는데 점점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우게 되면서 내 자신이 부족했다는 걸 느끼게 됐죠. 하지만 그 기분을 오래 느낄 시간도 없었어요. 이제 곧 유럽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곱씹으며 비행기 안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했죠. 한국에서 본 효율적인 시스템과 질서 정연한 도시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에서의 일정 동안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걸 깨달았고 이제 유럽에서 그걸 비교할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되기도 했죠.
비행기가 파리에 착륙하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 심사줄에 섰어요. 공항에서 긴 줄을 기다리는 건 언제나 지루하고 힘든 일이죠. 제가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입국 절차가 좀 복잡할 거라는 걸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디게 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제 차례는 쉽게 오지 않았죠. 계속 줄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빨리 호텔로 가서 쉬고 싶은데 줄이 길어지기만 하니 답답했죠. 그러다가 옆쪽에 있는 다른 줄을 보게 됐는데요. 같은 동양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들이 저와 같은 중국인이거나 아니면 일본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 있죠?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인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빨리 입국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여권 덕분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줄은 전자 여권 게이트였어요. 자동 입국 시스템을 통해 몇 초 만에 입국 절차를 마치고 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같은 동양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여권의 힘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그때까지 계속 중국 여권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중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니까 당연히 우리 여권도 어느 정도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빠르게 입국 절차를 마치는데 중국 여권을 가진 저는 계속해서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지는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이때 느낀 좌절감과 자괴감은 정말 컸죠. 입국 심사줄에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 제 차례가 되기도 전에 이미 한국인들은 다 통과해서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더 기다린 후에야 제 차례가 됐죠.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여러 가지 추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 온 이유가 뭐죠?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는데 그때마다 저는 설명을 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여권을 보여주고 몇 초 만에 통과하는데 저는 수차례 검문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중국 여권은 생각보다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반면 한국 여권은 그저 동양 국가의 여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여권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추가 검문을 받지 않고 전자 여권 게이트로 빠르게 통과하는 반면 중국 여권을 가진 저는 계속해서 심사관의 추가 질문을 받았어요. 같은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과 중국 여권의 차이는 너무나 컸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하면서 저는 그제서야 중국 여권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제한적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찾아보니 한국인들은 190개 이상의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반면 저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동안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헨리 여권 지수 같은 걸 검색해 봤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 2위라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죠. 중국 여권이 그 정도로 낮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 그건 상상도 못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여권과 중국 여권의 차이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한국은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는 나라로 자리 잡았고 그게 여권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반면에 중국 여권은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동안 저는 여권의 제약 때문에 계속해서 제한된 움직임을 강요받는다는 게 참 불편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중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중국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국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나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이런 차이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의 추가 일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사실 유럽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좀 안도감을 주더라고요. 프랑스와 독일에서 경험한 입국 심사에서의 차별과 긴 대기 시간은 아직도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한국 여권의 힘이었죠.
유럽에 있을 때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입국 심사를 마치는지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같은 동양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국가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그저 작은 경제 강국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였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다시 한번 그 깔끔한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한국은 입국부터 모든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도 이곳이 정말 정돈되고 발전된 나라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유럽 공항들과 비교하면 정말 질서와 편리함에서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공항에서 빠져나오던 중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니까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유럽에서 경험한 좌절감과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기도 했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도 생겨서 동료를 만나러 나갔죠. 동료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의 생활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동료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에 가는 것조차 빠르고 간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중국에서의 경험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상하이에서도 몇 번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동료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주거 환경도 아주 쾌적하다고 했어요. 특히 대도시에서는 주택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공공시설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머물렀던 서울의 호텔에서도 이런 걸 어느 정도 느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 얼마나 삶의 질이 높은 나라인지 더 실감하게 됐어요. 그렇게 동료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저는 이제 이 나라가 단순히 작고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룬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 덕분에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회로 자리매김한 것 같았죠. 한국에서 다시 일정을 마무리할 즈음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제 일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됐죠. 결국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일상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세밀한 부분들이 모두 세계적인 신뢰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저는 그걸 바탕으로 제 삶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어졌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앞으로 저에게 큰 영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어요. 작은 나라일 뿐이고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어도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K-팝이나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현상일 뿐 경제적 힘과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일 리 없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처음 한국에서 보게 된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어요.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가는 나라였고 특히 삶의 질이나 기술적 발전 면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었죠. 사실 한국을 무시했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게 됐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이제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보게 됐어요. 한국은 그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술력과 사회적 질서,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인천공항에서 겪은 매끄러운 시스템과 빠른 입국 절차는 한국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발전된 사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이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였어요. 그들의 혁신과 국제적인 신뢰도 그리고 균형 잡힌 발전은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들은 앞으로 제 삶과 일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해요.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세계적인 리더십은 그저 작은 나라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인인 린 웨이 씨가 한국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올바른 생각으로 어떤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